간담회 12초 만에 우르르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. 이태원 참사 수사 속보. 참사 직후에 손을 떨면서 현장 브리핑을 했던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데 대해서요.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가셨고요. 제일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셨던 두 분입니다. 업무를 하다 보면 조그만 실수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처음으로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우리 소방이었는데 돌아오는 게 정작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분보다 더 잘했을지 사실 저는 의문이거든요.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사실은 이제 근무가 아닌 날 쉬시는 날인데 초저부터 오셔가지고 출동을 사실은 현장 대원들보다 먼저 뛰어가셨고 근데 이걸 입건을 해.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그 임무인지. 소방서장 얘기가 꽤 많이 말들이 나오는데 이도현. 네네. 30분 늦게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. 수사선상에 오른 이유다. 뭐 입건 대상이다. 뭐 이 얘기를 나와서 현장에서 오늘 좀 볼멘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찰 특수본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뭐 의지야 뭐 보일 수 있고 뭐 그거를 뭐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기에는 그 소방본부가 지난달 29일 날 그 대처했던 거와 비교하면은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. 특히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최성범 소장을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렇게 입건을 했는데 이건 또 혐의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소방이 3단계가 있습니다. 1단계는 용산소방서 차원에서 총력전을 하고 2단계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구의 소방서에도 이제 그 협조를 구하는 거고 3단계가 되면 이제 가용한 모든 전국의 자원을 다 동원하는 건데 2단계로 가는 게 30분 늦었다. 이런 지적이 이제 지금 지적을 경찰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1단계부터 지금 최 소장은 현장에서 지휘하고 브리핑하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2단계 옆에 구에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게 30분 늦었다고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거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. 혹시 경찰에만 쏠리는 어떤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서 소방본부까지 이렇게 조금은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한 거 아니냐. 나름대로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균형 맞추기. 그렇지만 그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약간 좀 희생양으로 삼는 거 아니냐.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찰이 뭐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서도 밝히겠지만 국민들이 많이 의심을 갖고 있다면은 좀 중간에 그 브리핑을 해서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경찰의 특수본 얘기는 일단 현장 영상, 뭐 내부 문건 확인해서 입건할 수밖에 없었다. 소방서장, 최성범 소방서장 본인도 본인 초기 대응 부실했다는 취지 적힌 영장 읽고 정말 황당했다. 현장 목소리들, 소방서에서는 소방당국은 볼멘 목소리가 있는데 실제로 그 설전 변호사님, 그래서 서울 소방재난부 홈페이지에는 최성범 소장님은 최선을 다했다. 이게 어떻게 경찰의 입건 대상이냐. 여론도 조금 그 최 소장은 할 일을 했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당시에 그 현장 바로 사고 직후에 어떤 이 용산 소방서장의 브리핑이라든지 진짜 손을 덜덜 떨면서 하는 것들을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. 당시에 그런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본인이 심적으로 충격을 입고 생명을 구하지 못한 안타까움이라든지 또 자신의 그 지위에 따른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저 순간에도 브리핑을 하고 있었었는데요. 과연 이게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한다면 주의 의무 위반이거든요. 과실이. 주의 의무 위반과 애경 가능성이에요. 그러면 그 희생자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소방서장의 어떤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가? 저는 그렇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소방은 예방의 단계가 아닙니다. 어떤 재해 이후의 조치 단계에서의 어떤 과실이 있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인과관계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. 변호사로서. 그리고 이제 이 애경 가능성이라는 부분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찰에서 왜 이렇게 특히 용산 소방서장, 특히 지금 경찰 수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현장 인력에 대한 어떤 과도한 수사는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실제로 저희는 경찰만큼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내부 문건에 좀 더 구체적으로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의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해서 뭐 물론 있을 수 있으니까요.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
여론, 뭐 여러 댓글들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, 과도한 조치, 경찰의 조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용산 소방서를 찾아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. 그런데 이 간담회가 시작하자마자 소방대원 10여 명이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일선 소방서는 항상 24시간 출동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출동대원들이 출동이 나면 이렇게 신속하게 나가고 있습니다.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홍보차 출동했습니다. 홍보차 출동했습니다. 소방대원들 뭐 물 한 잔 밥 먹을 시간 없다는 얘기를 많이 전해드렸겠는데 실제로 오늘 그랬고,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가서 뭐 여러 현장 목소리도 듣고 격려 뭐 얘기를 하려고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 갔는데, 또 오늘 또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당한 날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었잖아요. 근데 가서 얘기를 하려는 와중에도 원효대교 순환 구조 신고도 있었고 교통사고 구조 신고도 있어서 간담회 시작 10여 초 만에 우르르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어요. 네. 저런 간담회 자료를 통해서 소방서가 굉장히 바쁘구나,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. 소방서에서는 철저히 대응을 했다라고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수사는 돼봐야 되겠습니다. 다만 그 수사 결과 소방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면하는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. 소방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위로와 격려를 하러 간 것인데 모양새는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만 또 저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. 앞으로도 저런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가지고 제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.